기나긴 가뭄이 끝난 듯한 7월의 스팀 신작. 기대되는 대작과 인디게임이 너무너무 많아서 두 편으로 나눠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게임들이 출시될지 바로 시작해볼게요. 직업 선택이 가능한 RPG를 할 때 오직 힐러나 성직자만 고르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아예 힐러가 주인공인 RPG, 마스터 힐러 K-리드 유즐리스 파티가 좋은 선택이 될 듯한데요. 탱커나 궁수 및 마법사까지 포함되어 있지만 힐러가 없던 파티에 들어간 주인공이 마왕을 물리치는 임무를 수행하러 떠나게 됩니다. 오토배틀로 진행되는 전투 속에 200개 이상의 스킬트리로 파티를 보조하게 되며 힐 자체에만 집중할 수도 공격력과 스탯을 올려주는 버프에 집중해서 캐릭터를 육성할 수 있습니다. 4시간 정도의 짧은 플레이 타임이라고 하니 가볍게 즐겨볼 수 있겠네요. 픽셀로 꾸며진 자원채굴 어드벤처 코스모 드릴입니다. 평소처럼 채굴 작업을 하는 도중 정체불명의 장치를 건드려 낯선 성계로 순간이동된 주인공이 적대적인 해적들을 격파하며 행성 내부에 잠든 외계 구조물의 비밀을 파헤치는 이야기인데요. 복잡할 것 하나도 없이 땅을 파서 자원을 모아 업그레이드한 후 다음번엔 더 깊숙이 파고 들어가는 구조이며 드릴을 무기 삼아 적을 물리치거나 특수 능력을 활용해 더 희귀한 광물을 채굴하기도 합니다. 머리 아픈 게임에 지쳤을 땐 이 게임이 대안이 돼줄 듯하네요. 고양이 마을의 우체국을 운영해보는 캐주얼 게임, 고양이 우체국입니다. 실종된 전임 우체부를 대신해서 우편물이 산더미처럼 쌓인 우체국에서 일하게 된 여러분은 각 단계별 우편물의 처리를 맡게 됐는데요. 무게를 재서 요금을 정하거나 목적지가 적힌 스티커를 붙이고 파손주의 같은 스탬프를 찍기도 하는데 목적지 스티커를 잘못 붙이면 우편물이 파손된 채로 반송된다는 페널티가 있는 듯합니다. 해야 할 일이 꽤 많은 만큼 최대 4명이 작업을 나눠 진행할 수도 있는데 별다른 시간 제한이 없는 걸로 봐선 혼자서 차근차근 플레이해도 되는 캐주얼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인 듯합니다. 같은 7일에는 어떤 면에선 정말 풋볼 매니저가 떠오르기도 하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게임 e스포츠 매니저도 출시되며 하루 뒤인 8일에는 코지 게임 어워드에서 가장 기대되는 게임 후보로 꼽혔던 문나이트 픽스도 출시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건볼트의 라이벌인 아큐라를 주인공으로 하는 스핀오프 작품 익스 1위 편이 합본팩으로 출시됩니다. 시리즈 자체가 생소하신 분이라면 롱맨과 비슷한 느낌의 게임이라 봐주시면 될 듯한데요. 적에게 피뢰침을 박아서 적을 처치하는 건볼트와는 달리 아큐라는 보다 직접적으로 부딪혀 싸운다는 면에선 어쩌면 롱맨과 더 가까운 게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합본팩은 19년에 출시된 1편과 22년 출시된 2편을 단순히 합치기만 한 것은 아닌데요. 원하는 설정을 맞춘 후 무작위 보스와 끝없이 싸우는 신규 모드인 엔드리스 배틀이 추가되었고 모든 DLC들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익스 1편의 폭주 시스템인 다크니스 트리거가 강화되었으며 2편의 경우엔 스파이크 스매시라는 새로운 시스템도 추가되었습니다. 평범한 난이도로 즐긴다면 롱맨에 비해서는 진입 장벽이 낮은 만큼 빠른 속도감의 시원한 액션을 원하신다면 입문해보셔도 좋을 듯하네요. 24년 출시된 그랑블루 판타지 리링크의 대형 확장팩 엔들리스 라그나로크도 출시됩니다. 원작은 4명의 파티 구성 및 동료들과 적을 협공하는 링크 어택, 5위로 발동하는 체인버스트 같은 연계 공격의 재미를 가지고 있었고 원작 특유의 미려한 일러스트와 화려한 전투 연출 덕분에 꽤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이번 DLC의 경우엔 원작으로부터 이어지는 새로운 스토리와 다양한 신규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DLC 스토리를 어느 정도 진행한 뒤부터는 소환석을 얻을 수 있게 되며 일정 시간 동안은 소환한 캐릭터를 직접 조작해 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무작위로 생성되는 구역을 끝까지 돌파해 나가는 마치 로그라이트 같은 싱글플레이 전용 모드인 극동공소와 캐릭터를 1개 이상으로 강화하는 마스터 스킬 등도 추가되며 4명의 유저가 함께 플레이하는 온라인 멀티의 경우엔 플랫폼 간 크로스플레이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당연하게도 원작이 있어야만 플레이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엊그제 개막한 듯한데 벌써 올스타전을 향해 가는 야구 팬들에겐 반가울 게임 백야드 베이스볼입니다. 미국에선 오랜 시간 사랑을 받아온 게임이자 30년 만에 신작이라 하는데요. 보고 계신 그대로 아이들이 뒷마당에 모여 즐기는 동네 야구가 메인인데 다만 얼음공을 던져 타자를 얼리거나 특수한 파이어볼을 던지는 등 아케이드성이 강조된 게임이기도 합니다. 다른 시리즈에도 등장했던 30명의 기본 캐릭터와 MLB 레전드 선수 7명의 어린이 버전, 숨겨진 캐릭터 3명까지 각각 다른 능력치와 특성을 가진 40명의 캐릭터가 등장한다고 하네요.
7월을 대표하는 첫 번째 게임은 13년 출시된 원작의 리메이크 작품인 어쌔신 크리드 블랙 플래그 리싱크드입니다. 해적과 해상전에 집중의 호평을 받은 원작은 해적들의 황금기 시절의 카리브해를 배경으로 3편의 주인공인 코너의 할아버지 에드워드 켄너이가 주인공인 작품이었는데요. 기존 작품에도 바다와 해상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더욱 자연스럽게 바다에 진입하고 더 디테일해진 해전을 즐길 수 있었다 보니 이번 리메이크 루머가 들려왔을 때 많은 분들이 반갑게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루머 중엔 비교적 최신 작품들처럼 RPG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말도 있었는데 원작과 동일한 액션 어드벤처로 개발되는 만큼 RPG식의 레벨이나 장비 시스템은 배제된다는 점부터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쌔신 크리드 섀도우스에 사용된 최신 엔진을 사용했으며 원작과 같은 전투 방식을 가지고 있지만 일관된 한 가지 패턴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전투를 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한다고 합니다. 원작의 미션들은 대부분 유지되지만 전부 현대적으로 재설계됐으며 8개 미션으로 구성된 클리어 이후의 엔드게임 스토리도 추가됐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엑스박스를 처음 구입하고 즐긴 첫 번째 게임이다 보니 여러모로 정식 버전의 출시가 많이 기다려집니다. 키리토도 아스나도 아닌 여러분이 직접 주인공이 되어보는 소드아트 온라인 소재의 신작 RPG 에코스 오브 아인크라드입니다. 원작 애니메이션 속의 주인공들이 아닌 플레이어가 직접 만든 캐릭터로 원작 애니메이션 일부의 이야기를 즐기게 되는데요. 원작을 간략히 소개하면 가상현실 MMORPG인 소드아트 온라인에 접속한 유저들이 어떤 이유로 게임을 끌 수 없게 되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게임 속에서 죽는다거나 게임 기기인 헤드기어를 벗기면 실제로 사망한다는 끔찍한 조건 아래 유일한 탈출 방법은 100층짜리 거대한 불성 아인크라드를 끝까지 클리어하는 것뿐입니다. 다만 기술적인 한계상 게임에선 100개 층 중 2개 층만을 다룬다고 하네요. 이러한 원작의 분위기를 게임 속에 그대로 살려서 마치 애니 속 하나의 캐릭터가 된 듯 게임에 몰입할 수 있는데요. 마을에서는 장비나 소모품을 구매하거나 함께 전투에 참가할 파트너를 교체하는 등 모험을 준비하고 퀘스트를 받아 필드로 출격한 후에는 캐릭터를 성장시키며 전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원작의 느낌을 살리려고 해서인지 데스게임이란 모드를 선택할 경우엔 캐릭터가 사망하면 세이브 데이터가 날아간다고 하네요. 그동안 출시된 다른 소아온 소재의 게임들보단 낫다고 생각하지만 구매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꼭 데모부터 즐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같은 10일에 출시 예정이던 2D MMORPG 엘더우드 온라인은 한 달 뒤인 8월 8일로 출시가 연기된 점 참고해주세요. 시간 조작 능력으로 싸우는 액션 로그라이크 어센드 투 제로입니다. 외계 생명체의 침략으로 멸망한 세계 속 여러분은 차원 포털을 이용해 과거로 돌아가서 동료들과 세계를 구해야 하는데요. 무기를 장착하면 공격 자체는 자동으로 진행되는 시스템, 그리고 시간을 멈추는 능력이 게임의 핵심일 듯합니다. 다양한 스킬과 기술칩, 특수 능력을 해금하거나 무기를 강화할 수도 있고 취향에 따라 여러분만의 빌드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색다른 국산 게임의 출시는 언제나 반갑게 느껴집니다. 멋진 픽셀아트로 꾸며진 탐막 액션 마인지언 레니게이즈입니다. 불법적인 강도짓을 벌이다 도망친 용병 집단 레니게이즈는 탈출 도중 의문의 행성인 파이모에 불시착하게 되는데요. 다른 선택지가 없던 일행은 행성 내부로 깊이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절대 발견되지 말았어야 하는 비밀을 알게 됩니다. 앞서 소개한 코스모 드릴처럼 깊이 내려갈수록 더 귀한 광물을 발견할 수 있지만 당연히 더 강한 적도 등장하는 만큼 수많은 총알을 피해 적들을 물리쳐야 하는데요. 적당한 선에서 안전하게 함선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더 깊이 내려갈지 마치 익스트랙션 슈터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다른 두 명의 친구와 각각 다른 세계의 클래스를 골라 즐기는 전투의 재미가 핵심이겠지만 독특하게도 200개 이상의 아이템을 바탕으로 함선 내부를 꾸미는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같은 14일에는 다른 영상에서 소개한 적 있는 퍼즐 어드벤처 디토피아와 편안한 음악 속에 유리병의 내부를 예쁘게 꾸미는 샌드박스 시뮬레이션이자 작업 보조 도구 마이사리움도 출시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러브크래프트 세계관 기반의 익스트랙션 슈터 더 마운드입니다. 갤리언 함선에 타고 있던 여러분과 동료들은 선장의 명령에 따라 깊은 정글로 들어가게 되고 최대한 많은 재물을 모으고 실종자를 찾아 돌아와야 하는데요. 게임의 소재에서 알 수 있듯 이 게임에도 온갖 초자연적 현상이 가득합니다. 정신적인 상태 이상을 입으면 현실이 뒤틀리기 시작하는데 동료가 괴물처럼 보이기도 하고
안전해 보이는 땅이 치명적인 함정이기도 해서 동료들과의 소통이 정말 중요한 게임일 듯 합니다. 가까이 있는 동료하고만 보이스챗을 사용할 수 있어 팀에서 멀어지는 순간 광기가 가속화되고 정신을 잃고 부활하지 못하면 좀비 상태가 돼버리기도 하네요. 이처럼 다른 유저들과 싸우는 요소가 없고 전투보단 회피가 더 중요하다는 특징 때문인지 기존의 익스트랙션 슈터와는 결이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소재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러모로 출시가 정말 기다려집니다. 같은 15일에 출시되는 게임들입니다. 얼마 전 캐주얼 게임 편에서 소개했던 코지그로브의 속편이 출시되는데요. 전작처럼 섬에 고립된 주인공이 유령범들을 돕고 퀘스트를 수행하며 캠프를 꾸미는 힐링 생활 시뮬로 봐주시면 될 듯합니다. 공장 자동화 시뮬레이션 팩토리타운의 속편도 돌아오는데요. 더욱 개선된 주민의 AI와 낮밤 사이클 추가 등 다양한 개선점이 추가되었다고 하네요. 슬라임 캐릭터 티토와 토끼 캐릭터 놀이로 즐기는 플랫포머 티토도 출시되는데요. 화면 분할 로컬 코옵을 지원하는 만큼 친구와 부담 없이 즐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상과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이지만 VR로만 출시되어 즐기기 어려웠던 모스의 1, 2편이 모스 잊혀진 유물이라는 합본팩 형태로 출시됩니다. 여러분은 작은 생쥐 영웅 퀴를 조작하면서 동시에 퀴를 이끄는 빛나는 구체로서도 환경에 개입하게 되는데요. 즉, 생쥐 영웅 퀴를 조작하다가도 퍼즐을 풀거나 특정 사물을 움직여야 할 땐 빛나는 구체를 동시에 조작해야 합니다. 바로 이 특징 때문에 꽤나 생소한 조작감을 가지게 되는데요. 보통 키보드로 캐릭터를 움직이면 마우스로 화면을 돌리거나 공격을 하게 되지만 생쥐인 퀴른 키보드로 빛나는 구체는 마우스로 따로 조작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어 적응에 약간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적어도 데모에서 느껴지는 게임 자체는 대단히 어렵거나 복잡하진 않은 캐주얼한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요. 조작감 때문에라도 1시간 이하의 짧은 데모를 꼭 즐겨보고 구입하시는 게 좋을 듯하네요. 도쿄 제너드라는 게임은 들어봤어도 교토 제너드라는 게임은 처음 들어보실 텐데요. 도쿄 제너드의 발매 10주년을 기념해서 발표된 세계관은 같지만 게임 무대가 교토로 옮겨진 새로운 이야기 앵화한무입니다. 이 게임도 독특한 포인트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거대한 미궁을 횡스크롤 액션 게임처럼 즐기다가 미궁 내 특정 지점의 게이트를 열면 3D 배틀로 전환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도쿄 제너드와는 다르게 출시 시점부터 한글을 지원해주다 보니 게임 내 일상 파트를 보다 편하게 즐길 수 있을 듯합니다. 같은 16일에 출시되는 그 외의 게임들을 쭉 알아볼게요. 싱글로 즐기는 호러 요리 게임이었던 해피스 험블버거 팜의 후속작이 최대 4명이 참여하는 협동게임으로 돌아오는데요. 평범한 패스트푸드 시뮬레이터처럼 보이지만 꽤나 무서운 공포 요소와 마이크를 사용한 독특한 시스템, 세계관이 이어지는 작품이기도 한 만큼 전작을 해본 친구와 함께하면 더 재밌을 것 같네요. 전작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시리즈를 완전히 리부트한 시리즈 첫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게임 더 길드 시리즈의 신작이 돌아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을 배경으로 변변찮은 사업체 하나를 막 시작한 신생 가문의 가장으로서 가문을 키우게 되는데요. 장사와 무역은 물론 복잡한 정치판에도 뛰어들어야 하는데 한글을 지원하지 않는 점도 아쉽지만 데모 평가가 좋지 못한 점을 구매 전에 참고하셔야 할 듯합니다. 독특하게도 악의 입장으로 즐기는 탄막 슈팅 패서제닉입니다. 인간의 몸에 침입한 기생충으로서 면역 체계를 무찔러 감염시키는 것이 목적인데요. 면역체 같은 적을 물리쳐 얻은 세포 같은 것을 내 몸에 이식해서 점점 더 복잡한 병기로 진화시키는 재미도 좋아 보입니다. 소재도 흥미롭지만 수많은 탄알이 날아오는 플레이 방식도 마음에 드네요. 마지막으로 지난 6월 출시 예정이었지만 몇몇 버그 등을 수정하기 위해 출시를 연기했던 덴시어텍도 같은 16일에 출시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기대되는 게임이 너무 많아 두 편으로 나눈 7월의 스팀 신작 취향에 맞는 게임만 쏙쏙 찜해두시면 좋을 듯한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와 하입도 부탁드리며 더 많은 기대작이 포함된 2편도 놓치지 마세요.